안녕하세요. 저희 인사가 딱 맞았습니다, 둘이. 그냥 우리가 그냥 필요 없이 우리가 PD는 없잖아요. 네, PD는 없어요. PD는 없이 저희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죠? 네, 세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뭐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가요? 오늘은 그럼 라켓을 왜 대부분의 쉐이크 핸드 라켓을 합판으로 만드느냐, 네. 그 주제를 사실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달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목재를 자르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르는 방법. 네, 그래서 PPT를 좀 보시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그 목재를 자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정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판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정목은 지금 그 화면을 보시면은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만 잘랐죠. 중심에서 바깥쪽. 네, 바깥쪽으로만 잘랐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수직결에 가깝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판목은 그냥 옆으로 중심축을 지나서요. 중심점을 지나서 옆으로 잘라요. 그러면은 아까 이전에 제가 이제 앞에 걸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수축되는 거, 이렇게 보여드렸었잖아요. 수축되는 것들. 이거 첫 화면 기억나시죠? 네네네. 근데 그러면 좌측에 세 번째 그림 볼게요. 위에서 세 번째 그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변형이 일어나기 더 쉽겠죠.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가면 이 판목은 변형이 좀 심하고 그리고 목재의 길이도 지금 정목의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길이가 중심으로부터 네. 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판목은 위쪽하고 중심 쪽하고 좀 길이도 좀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정목보다 판목이 더 길죠. 네. 그렇죠. 네, 좌우 네. 넓이가 더 넓으니까. 네. 이게 그림상으로는 별거 아닌데 네. 내용상으로 정목 판목 거리니까 막 헷갈리네요. 그래. 네? 이게 뭐가 정목인데 네. 딱 제 느낌에는 네.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가로로 잘랐다. 그리고 판목 같은 경우에는 네, 옆으로. 옆으로 그냥. 네. 그리고 그 정목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막 잘랐네요. 그러니까 저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세로결이 나오게 한 거예요. 결이 지금 보면 물론 이렇게 사선결도 있긴 한데 이게 그러니까 보통 나이테들이 이렇게 동그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잘라도 여기 동그란 밑에 부분에서는 세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이 동그라다 보니까 저런 느낌이 나오는 거네요. 만약 네모나게 하면 저런 느낌이 안 나올 텐데. 판목으로 하면 좌우결이 서로 엇갈리죠. 완전 이렇게. 그렇죠. 근데 정목은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누울 수는 있어도 완전 엇갈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 대신에 나무의 양이 좀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해서 그 라켓을 만드는 용도에 부적한 판 나무들이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중요한 거는 이 판목은 넓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라켓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좌우 넓이가 대략 150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목재의 경우에 여기가 150이 나오려면은 옆에 가장자리 잘라낸 거 생각하면 잘라내는. 30cm 이상의 두께가 나와야 그렇죠.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목을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30cm 이상, 40cm 이상 되는 걸로만 해야 이 표면재가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중심 측에서 그렇지 위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표면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5cm 이상의 넓이가 나오는 한 판의 그 나무를 자른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판목에 비해서 정목이 버리는 나무가 많겠네요. 라켓 제조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로즈도 그렇고 에벤홀츠도 그렇고 그런 이제 이 하드우드 계열들이 그러니까 이제 되게 열대 지방에 자라는 나무들은 넓게 자라고요. 그렇죠, 잘하죠. 그리고 추운 지방에 자라는 것들은 이게 넓게 안 자라요, 잘. 그런데 스티가에서 표면재를 쓰는 건 하드우드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드우드로 쓰는 것은 넓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판재가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목재를 자르는 방법이 일단 여기 정목과 판목인데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이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플레인 손이라고 해서 지금 위에 그림하고 아래 그림하고 좀 보세요. 아래 그림에 플레인 손이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일정한 그 길이로 이렇게 자르고 있죠. 가운데는 조금 짧고 사방에는 거의 비슷한 길이로 이렇게 자르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레인 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리프트 손이 있고. 리프트 손은 중심축으로부터 이렇게 쭉 날아가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밑에 하단에 보면은 커터 손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리프트 손이 또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엇걸어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크기가 다르게 나오는 이런 방법도 있고. 그러면 제가
이거 시청자 입장에서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보편적으로 예. 탁구 라켓을 가장 많이 만드는 방법은 셋 중에 뭔가요? 위에 있는 사진 셋 중에. 이거는 조금 더 이해를 하셔야지 더 진행이 돼야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네. 지금 리프트 스톤 중에서 위에 있는 가운데 그림을 잘 보세요. 네. 가운데 그림 잘 보시면 결이 다 수직으로 나오죠. 네네네. 이해되시죠? 네네네. 저렇게 자를 때만 예를 들면 일팽 히노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저 가운데 있는 그림 예, 얘기하시는 예. 거죠? 위에서 가운데 그림. 예. 그 외의 나머지 방식은 다 결이 수직으로 안 나오고 사선으로 나와요. 그러면 제가 예. 봤을 때 예. 저 리프트 손이라고 하는 저 가운데 그림 있잖아요. 예. 위에서 가운데 그림. 저렇게 저 중에서 예. 진짜 좋은 라켓가 나오고 히노키 중에서 예. 아니면 1번이나 3번 그림 같은 경우에도 나오기는 하는데 좀 저렴한 히노키 나무로 만들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은 예. 지금 쿼터선으로 된 것들을 가지고서는 저렴한 그러니까 위에 그림에서 가장 네네. 우측에 3번 있는 그림. 3번 네. 그림 같은 경우는 저렴한 히노키 라켓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들기는 하는데 좀 저렴한 건 그렇죠. 저 방식으로 나오는 저 방식으로 거고.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선결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이 저렴한 라켓 샀는데 수직결이 안 나고 다 사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아끼기 위해서 쿼터선을 자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리프트선을 잘 보세요. 리프트선을 보면 지금 긴 나무는 몇 개 안 나와요. 안 나오네요. 몇 개 안 나오고 나머지 짧은 거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무를 버리는 게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펜 히노키 나무는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방식을 만들었을 때. 그렇죠. 네. 만약에 쿼터선으로 자르면 나무의 손실이 훨씬 적으니까 네. 더 저렴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그 저거에 의해서 나무의 가치도 달라지겠지만 네. 라켓의 가격이 완전 달라지는 완전 거예요.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청 고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이제 쿼터선으로 자르게 되면은 라켓은 더 많이 나오는데 일단 문제는 히노키 그 목재의 경우에 사선결은요 다 울려요. 공이 날리고 제대로 힘이 안 들어가요. 이게 그 수직결로 되어 있는 것이 라켓 반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이렇게 쿼터선으로 자르면은 제대로 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히노키 나무로 된 라켓 샀는데 옆으로 누웠다. 이거는 100% 공이 날린다고 보셔도 돼요. 성능이 좀 떨어진다. 완전 네. 떨어지죠. 완전 떨어지죠.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100년 정도 돼가지고 100년보다는 더 됐겠죠. 그러니까 100년이라고 치면은 이게 한 200개 줄 나오잖아요. 그쵸, 나이테가. 그쵸. 예? 이쪽에서 100개, 이쪽에서 100개, 200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운데서 한 150개 나올 수 있게 몇 개 자를 수 있잖아요. 이 그렇죠, 가운데 그렇죠. 쪽에서. 네, 네. 그렇게 만들면은 라켓이 리프트 손으로서 가운데는 안 돼도 뭐 이렇게 엇걸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흉내는 낼 수 있다. 흉내는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양을 보면 수령이 오래되지 않은 나무가 때깔이 좋아요. 하얗고 이뻐요. 네. 그리고 결도 나름대로 촘촘하게 잘 나왔어요. 네. 근데 고가의 라켓에 비해서 쳐보면 완전히 달라요. 텅텅거리고 이게 공도 뻗지도 않고. 야, 근데 이건 진짜 일반적인 사람의 접근 방식으로는 진짜 알 수가 이해가 안 돼. 없죠. 왜냐면 네. 육안으로는 똑같다고 구분이 안 똑같다고 되죠. 볼 수도 있으니까. 그 나이테를 촘촘하면 무조건 비싼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은 요즘엔 그 상식이 안 통하잖아요. 왜 그랬냐면 옛날에는 거의 다 수령이 200년에서 300년 된 나무를 가지고서 라켓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좀 추운 지방에서 자라가지고 결이 촘촘한 것이 잘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수령이 젊은 것 또 오래된 것들이 섞여가지고 나무가 이 라켓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모양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두들겨 보고 이게 텅텅거리지 않느냐, 단단한 느낌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것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쉽게 얘기하면 라켓을 진짜 좋은 라켓을 구매하고자 하신다면 사진으로만 보고서 살 수는 없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좀 뭔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갖고 테스트를 해봐야만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좋은 라켓을 접근할 수 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탁구 라켓 조합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 히노키 나무가 나오면 1차적으로 이 탁구 라켓 만드는 조합에서 제일 먼저 사요. 그러니까 일본의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브랜드가. 근데 그 브랜드 중에서도 조합에 가입돼 있는 회사가 있고 가입 안 된 회사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장 양질의 히노키 나무에 접근이 가능한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실제로 일본의 그 키소 지방이라고 한 데서 자란 것만 지금 나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그 여러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화 한 다음에 히노키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심겨 있는 히노키 나무나 대만에 심겨 있는 히노키 나무의 수령이 몇 년 됐겠습니까? 식민지 시대니까 엄청나게 오래됐겠죠.
아니지. 대만이나 우리나라가 언제 저기 한일합방 됐어요. 1910년도에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고무랩에 심은 거라. 그러니까 제가 기준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오래된 거니까. 맞아요. 근데 100년은 넘었어요. 그렇죠. 100년은 넘었는데 어쨌든 라켓을 만들 만큼은 안 됐단 말이에요. 야, 진짜. 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네.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소지방에 있는 나무들은 200년, 300년 된 나무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일본의 기소지방 외의 지역에서는 히노키가 있어도 라켓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만산 히노키로 만든다 그러면 100% 좋은 라켓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기소지방의 특수한 기후 안에서 오랫동안 자란 나무가 일펜으로 좋기 때문에 쭉 해왔는데 사실 일본 시장에서는 이 히노키 나무를 안 쓰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저기 다마스사의 쉴라거 카본이라든지 프리무라츠 카본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라켓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히노키 표면에 카본 라켓들이 많이 유행했잖아요. 네, 있었죠. 예, 그 당시에는 일본도 그런 라켓을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라켓들이 회전이 별로 안 먹는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라켓들이 그냥 기존에 썼던 사람들이 꾸준히 어느 정도 쓰고는 있지만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라켓의 느낌은 아니죠. 왜냐면 신상품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하나의 마케팅적인 방법이다. 왜냐면 일본 회사들이 그것을 좋다고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찾을 텐데 실상은 고가의 1펜 라켓 만들기에도 히노키 목재가 모자라요. 그렇죠. 특히 올해 들어서 그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올해 들어서 지금 그러니까 낮은 등급에 이렇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그 히노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쓸 수 있는 히노키. 그러니까 결은 괜찮은데 두껍게는 못 나오는 히노키가 있어요. 그쵸. 조금 저가에.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라켓에 표면적으로 썼던 그 히노키들이 거의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저도 넥시 라켓을 이제 오스카라든지 오즈라든지 뭐 한니바라든지 이런 히노키 나무들이 있거든요. 그 표면재를 과거에는 조금 다른 시장에서 구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나무까지도 일본의 히노키 조합이 사요. 비용을 많이 들이고. 그러니까 이게는 결론적으로는 거기 아니면 접근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럴 거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히노키 표면의 그 라켓 자체가 거의 단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히노키 조합의 나무를 받기가 어렵다. 현재 한국에서는 브랜드사 중에서 히노키 조합으로 나무를 받는 회사가 넥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넥시의 유남규 라켓이나 이철승 라켓 이제 향후에 나오겠지만은 가격이 비싼 것도 조금은 한편으로는 이해될 수도 있을 거고 그나마도 앞으로 계속 생산이 가능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가 있는 거죠. 상세하게 파고드는 적은 사실상 없어가지고. 그렇죠. 특히 저렇게 자르는 모양을 보시니까 왜 1펜이 비싼지 바로 이해가 되시죠. 저 머리 아파요 일단은. 저 머리 아픈데 일단 대충은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아무튼 1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다음 편에서는 정말 저희가 하고 싶었던 주제 합판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자꾸 방송이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또 대표님이 풀어주시다 보니까 계속 질문해 주시면 더 재밌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이게 또 저같이 또 저도 약간 반 전문가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또 듣고 싶어하는 얘기도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방송의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좀 뭐 알리고자 하는 목적이 좀 가장 또 크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좀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쫓아와 주시면 더 재밌는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